자, 교재에다 가지고 들어오셨죠? 오늘부터 간쓸게 시즌 3 3-3주차를 하는데 이 시즌 3가 6모뎁인데 원래 이게 총 4주차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이거 일주일에 한 권씩 나가는 게 너무 빡세서 우리가 좀 딜레이 시키면서 나가느라고 이제 우리 3주차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시험을 잘 볼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이제 똑같은 식으로 하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내일 말고요. 이것부터 이야기할까? 내일은 우리 모의고사 볼 거야. 그 2강 국어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성적 데이터를 자신들이 분석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지원 학생 뭐 좆됐음 막 뭐 이런 뭐 이렇게 뭐는 훌륭한 뭐 이렇게 뭐가 있대. 근데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번에 그냥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 선생님이 그 엑셀에다가 뭘 입력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면 그 애들이 이제 그 성적 분포 뭐 분석표 뭐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 보고 성적 분포도 나오면은 선생님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은 모의고사 볼 거니까 컴사 같은 거 준비해서 오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육모는 반드시 분석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 간단하게만 할 거니까 뭐 디테일하게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문 구성이 어떻고 난이도가 어떻고를 여러분이 지금 들으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자기 시험지 가지고 오셔야 돼. 자기가 자기 시험지를 정말 보기 싫을 수도 있어. 그래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3-3주차 할 거고요. 내일은 모의고사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육모 해설 강의하고 그다음부터 수능 특강 갈래복합이나 이쪽에 조금 자녀 작품들 몇 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면 내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면 이제 6월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 나 유튜브 찍고 있어. 빨리 들어와야 돼. 그냥 하자. 자, 오늘 교재 비문학이 세 지문을 할 건데요. 12페이지랑 20페이지랑 까먹었네. 교재 갖고 들어왔니? 아니에요. 아우 귀찮아 씨. 자, 12페이지랑 20페이지랑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할 건데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푸세요. 푸는 순서는 이렇게 풀어야지 좀 뭐 강의 내용이 좀 전달이 될 것 같아. 일단 26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거 예술 지문입니다. 예술 지문은 철학 지문 할 때도 선생님이 유사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쉬워요. 쉽다 어렵다를 내가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인문학 지문인데 좀 까다로워. 약간 논리성을 따져야 되는 지문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기술 지문이야. 과학기술 지문. 그때 예술 지문이 상대적으로 딱 이렇게만 적어놔도 쉽죠. 그래서 예술 지문은 의도적으로 조금 빨리 읽으려고 사실 이런 거 말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워. 뭐 어떻게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으면 그만큼 뭐 정답률 딜레이 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하기는 해. 그래도 예술 지문은 조금 속도를 내면서 읽으셔야 실전에 있어서 어드밴테이지가 생긴다. 난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 지문 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핵심어 위주로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배경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적어드릴 건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했었죠. 민성아, 성리학 나오면 뭐가 나온다 했지? 실학 나오고 성리학, 실학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용어 주의하라 그랬죠. 뭐 기, 뭐 근원, 뭐 인도, 뭐 용어 좀 조심하시면서 요 맞물려서 대립각을 세우는 뭐 선천, 후천, 뭐 본성,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그런 느낌으로 26페이지 1문단을 잠깐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올 거냐면은 추상미술 나올 겁니다. 만약에 수능에
추상미술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뭐 비문학을 이렇게 소재와 내용별로 분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말이 안 돼. 어떤 지문 나올 줄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읽어야지.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추상미술 지문이 나오면은요, 뭐가 나올 거냐면은 기본적인 특성이 나올 겁니다. 이 추상미술이 어떻게 조금 특성이 있다. 일문단 이제 특성이 나올 건데, 이 추상미술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핵심을 위주로 정리하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특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상미술이 이제 뭐 현대미술로 넘어오는 변화 과정이 있겠죠. 근데 꼭 추상미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의 정보가 다른 걸로 변화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거기에. 원인이 있을 거야. 누군가의 비판이 있을 거야. 추상미술이 마음에 안 드는. 근데 우리 지문은 이제 요거는 나오질 않고, 이문단 잠깐 보세요. 이문단 두 번째 줄에 사람 이름 나온다? 민성아, 누구 나와? 몬드리안 나와? 그 다음에 4문단 첫 번째 문장 보세요. 한 명 더 나오죠. 민성아, 누구 나와? 칸딘스키 나와. 거의 100%야. 몬드리안, 칸딘스키. 추상미술 나오면은요, 성리학 나왔을 때 맨날 무슨 주시 나오듯이 추상미술 나오면은 거의 100% 몬드리안 나오고 누구 나와? 칸딘스키 나와. 그러면 선생님이 왜 칠판에 이렇게 그렸을까? 몬드리안이나 칸딘스키나 전부 다 어디에서 파생할 거니까? 추상미술에서 파생할 거니까 추상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 핵심어는 얘네들한테도 들어오겠지. 그지? 범주화. 그거 고려하시고 되게 당연한 질문 해보자. 만약에 진짜로 우연히 비문학 지문의 이 구조로 나왔을 때 몬드리안과 칸딘스키가 민성아 똑같은 애들일까? 뭔가 좀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 그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읽다 보면은 되게 지문 정리가 잘 돼. 실전 자체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훈련을, 방향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잡아드릴게. 2문단 첫 문장 읽어보고 4문단 첫 문장 읽어봐. 2문단, 4문단 첫 문장만 읽어봐. 민성아 읽었어? 어떤 단어가 짠 하고 충돌나지? 그렇지. 몬드리안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는데 얘는 미메시스가 뭔지 1문단에 나와요. 아직 안 읽은 거니까. 몬드리안은 뭘 하고 모방을 하고 칸딘스키는 뭐를 안 하고 모방을 하지 않죠. 근데 둘 다 공통점으로 이제 뭔진 모르겠지만 아직 미메시스이면서 모방 X 이렇게 됐지. 그 미메시스라는 말은 여기 나와. 1문단에 특성에 미메시스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1문단에서 찾으시고 항상 기억해. 추상미술 나오면 몬드리안, 칸딘스키 고민해봐. 그리고 분명히 그 차이점을 잡아주는 것들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쪽 핵심어, 이쪽 핵심어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읽고 조금 빨리 읽으려고 신경을 쓰셔서 핵심어 위주로 좀 문제를 접근해 보세요. 시간 단축 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잠깐 보시면 잠깐만요. 책을 덮어버렸네. 21번 문제가 좀 뭐 옛날에 그 뭐 찍기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21번 문제를 이거 좀 이게 이렇게 강의해도 되나? 좀 이따 이제 20페이지 요거 지문 읽으실 때 21번 문제 우리가 그냥 해보는 거니까 지문 안 읽고 선지 보고 한번 찍어보고 나서 지문 읽고 풀어보세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좀 논리형 지문 문제라서 22번 문제는 좀 설명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워.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나와. 특히 논리나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지를 그렇게 베베꼬질 않아. 그냥 무난하게 지문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배워. 지문 자체가 어려운데 굳이 선택지까지 안 꽈. 좀 이따가 문제 어렵지 않아. 22번만 조금 그렇고 21번은 약간 논리를 추구하는 거라서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나머지 문제는 풀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이제 5G인데 뭐 잘 읽어봐야죠. 과학기술지문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 건데 선생님이 지금 적어드리는 거 4번 문제 밑에 여백 넓죠? 4번 문제 13페이지 4번 문제 밑에 여백 넓지? 거기에다가 적어놓으세요. 13페이지가 되겠네. 뭘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요런 유형의 문제는 뭐 하나만 딱 알면 그대로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선지 봐봐. 선지. 선택지만 쭉 훑어봐봐. 간단하게. 민성아 쭉 훑어봤니? 민성아 다 훑어봤어? 민성아 선지가 어땠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뭐 U2랑 U3 뭐 비교해 꺼서 뭐 큰애 작네 많네 적네 이거 하지. 이게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런 유형의 선지 구성이 있을 때는 결국엔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하나라는 뜻이야. 그 하나를 잘 찾아낼 수 있으면은 문제가 그 원리대로 모든 선지가 접근이 되고 그 하나를 못 찾으면은 그 선지 자체는 접근이 안 돼. 그럼 잘 생각해. 하나의 포인트를 어지간하면 답이 나와 이런 선지는. 근데 그 하나의 포인트를 내가 못 찾는다. 그러면 4번 같은 문제에다가 시간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딱 어디에서 그게 판단이 되는 걸까? 1번 선지에서 판단이 되는 거야. 1번 선지를 내가 전혀 접근을 못한다. 그럼 선지가 다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1번 선지 접근 못하면 2, 3, 4, 5도 접근 못해. 그 버리는 거야.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이 아빠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더 극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4등급 학생들은 보기 문제나 버리세요 그냥. 평소에는 버리면 안 되죠. 평소에 버리면은 그냥 나는 수능에서도 그거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수능에서 4등급 받겠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떻게든 해보고 고사장 들어갔을 때는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버리세요. 괜히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훈련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좀 적어 드릴게. 아니야 나는 뭐 생으로 독해할 거야. 그럼 생으로 해보셔도 돼요. 선생님이 저거는 반드시 메모하라 그랬죠. 상관관계. 책각. 시계는 왜 봐? 지각한 아이야. 태연아 왜 늦었어? 들어와. 왜 늦었어? 나 누구랑 얘기하니? 공기야! 태연아, 왜 늦었어? 나 누구랑 얘기했니?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야, 저녁 7시 수업인데 늦잠 잤다. 몇 시에 잤는데? 오후 5시에? 죽어버려.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칠판을 지워야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읽으면은 이게 지문에다 나오는 거야. 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 상관관계는 반드시 메모하라 그랬죠. 화면에 안 잘리나? 상관관계야. 그리고 하나 더. 지문 읽으면 나와. 뭔진 아직 우린 모르죠. 복호화라는 게 나와요. 복호화는 이건 너희들이 읽고 찾아봐. 신호세기가 어떤 것을 복호화한다 이러고 나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 적어주면 재미없잖아. 찾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요 원리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이게 다 풀리거든. 다시 현실적으로 고사장 들어갔을 때 4번 같은 문제 어려우면 제끼는 거야. 두 번째, 선지를 보고 선지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는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 재탕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 원리대로만 푸시면 되고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버릴 건데 그 판단 기준은 1번 선지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다 비슷한 원리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요거 세 개 합치면은 우리 교재 35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 앞반 학생들한테 예술 지문 좀 빨리 푸는 의미에서 33분으로 제거해보자 그랬더만은 좀 너무 빡세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35분 재서 새 지문 풀 겁니다. 자, 집중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시작.
너는 왜 내가 쳐다만 봐도 웃어? 내가 그렇게 웃기게 생겼어? 나는 내가 늙었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데 어제 롯데월드 가서 뼈저리게 확인했어. 에버랜드랑 롯데월드에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도 내가 에버랜드 가면 평균 나이대는 했거든? 좀 어르신들도 좀 오고, 포시즌 가든이라 그래가지고 에버랜드 가면 꽃 더럽고 많이 핀 데 있지. 거기에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사진도 좀 찍고. 근데 어제 롯데월드를 갔는데 진짜로 요만큼도 뻥 안 보태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실내에서 한 20분 가까이를 계속 앉아서 찾았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 두세 명 봤어. 그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라서 이제 확정적 사고를 할 수는 없었는데 가서 물어보고 싶어도 뭐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롯데월드는 진짜 다, 아니 아주 애기들, 에버랜드는 아주 애기들 유모차도 끌고 오잖아. 롯데월드는 거의 90%가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20%가 이제 초딩, 나머지가 그냥 40, 42, 중딩, 고딩, 대학생들 조금. 그리고 그 대학생들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왜 교복을 빌려서 입어? 그 3년 내내 그 죄수복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 그 흡연실이 하나 있더라고. 그 자이로드롭 뒤쪽에. 나는 성년이거든. 그래서 담배를 피러 갔는데 에버랜드랑 차이가 거기는 이렇게 직원? 알바생이 있어가지고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 들어가는데 그 이제 미성년 청소년애들 못 들어가게. 처음엔 망설였어. 지갑을 저기 놓고 왔거든, 가방을. 왜 웃어, 이 새끼? 아직 대화가 안 끝났는데. 처음에, 지갑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니까, 반갑습니다. 좀 검사 좀 해주지.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는데, 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검사하는 걸 봤잖아. 교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멀뚱멀뚱 어떤 여자애를 교복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맞나? 멀뚱멀뚱 쳐다봤어. 물론 쳐다본 이유는 이제 좀 다른 이유도 있긴 했는데 예쁘더라고. 야, 거기 회전목마 앞에 솜사탕 파는 데가 있거든? 거기 알바생. 그리고 그 실내로 딱 들어갈 때 무슨 아이스크림을 팔아. 샤베트 같은 거. 곰돌이 팔고 무슨 뭐 복숭아 샤베트. 거기 알바생. 이 두 명이 진짜 예뻐. 물론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만 보긴 했지만. 왜 교복을 왜 입는 거야? 나중에 내년에 에버랜드 롯데월드 가면 교복 입을 거야, 재은아? 안 입을 거야? 그치? 그리고 가끔씩은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하는데, 딱 봐도 교복을 입을 나이가 아니야. 그리고 교복을 입고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어. 그 어른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왜 교복을 입는지. 라탕이 내년에 에버랜드 가면 교복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그리고 교복은 왜 자기네 학교 교복을 안 입고 빌려서 무슨 뭐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 샤랄라 교복. 그걸 뭐라 그래? 여기 무슨 넥타이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 무슨 교복이던데? 세라복. 그거 왜? 그리고 왜 교복을 차별해? 내가 가만히 찾아봤어. 왜 민사고 교복은 없어? 있잖아, 그 개량 한복.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집사람한테 여보, 나도 저희 가서 교복 빌려서 입을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10페이지 보세요. 요 앞반 학생들은 그 예술 지문을 좀 먼저 했었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할게요. 이동통신 서비스 이야기 하고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고 나오고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일수록 부호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 상관식이잖아. 그래서 주파수가 클수록 부호화를 통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얘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과 필기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비례관계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2번에 2번 선지 부호화 통해서 정보 담는다 찾을 수 있고요. 2번에 5번 선지 2번에 4번 선지 주파수가 높을수록 많은 정보.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 가지고 지금 2번 선지랑 4번 선지를 찾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건 문항 구성을 잘못해서 실제로 수능에서는 하나의 문제야. 2번 문제 하나인데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같은 문항에 두 개의 선지를 사용하지는 않아. 이거는 좀 문항 구성을 수능의 어떤 성향에 맞추진 못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마이크로파 중에서 30에서 300GHz 정도 되는 게 민성아 얘가 무슨 파래? 밀리머시기 파라고 나오죠. 그럼 범주화가 되는 거지. 그럼 밀리머시기 파도 마이크로파 중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에 1번 선지도 잡을 수 있겠지. 이거 아빠 학생들한테 한 말 똑같이 하면 국어 영역은 이제 개인적인 견해야. 선생님이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뭐 내가 그렇게 뭐 실력이 뛰어난 강사다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어 영역은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야. 사실은 뭐 누군가는 이제 큰 반발심을 갖고 내 영상 댓글에다가 뭐 이제 사기꾼 같은 놈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 이럴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 내 영상은 댓글을 못 달아. 뭐 좋은 말 달릴 것 같지 않아서. 예전에 댓글을 열었었거든. 댓글 달리는 거라고는 전부 다 달리는 게 1바 크크크 뭐 이런 것만 달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어 영역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물론 이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은 있어야겠죠. 뭐 성리학이라든가 기초적인 배경 지식은 있어야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기본 배경 지식이고 국어 영역은 정보의 처리 능력인데 이거를 좀 표현을 바꾸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의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는 거야. 단순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보통 학생들이 1문단의 세 번째 줄을 읽을 때 1문단의 네 번째 줄을 읽을 때 특히 다섯 번째 줄이네요. 특히 근래에 상용화 된 이동통신 서비스인 5G는 보통 애들이 어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5G면 내 핸드폰 이러고 있어. 반응도가 거기에서 나오면 안 되고 어디에서 나와야 돼? 특히라는 단어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도가 5G는 마이크로파 중에서라는 반응도가 나와서 거기에서 내가 정보 처리 반응을 보여야 돼. 마이크로파 특히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선지 출제 가능성이 있어. 마이크로파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범주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국어 영역을 그냥 글자만 읽고 있으니까 5G 읽으면서 나 이거 어디서 본 거 있어. 내 핸드폰인데 와우 이지를 하고 있다니까. 국어 영역은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나를 봐도 그래.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 그 머리로 대학 어떻게 갔냐고. 물론 뭐 상황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내가 어리버리하기는 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점 정리만 하면은 그 잠실역 환승센터에서 버스 타고 갔거든. 환승센터에 내려서 롯데월드로 걸어가는데 거기 부산 어묵을 팔아요. 그 지하 매장? 뭐 그 지하상가? 거기에 부산 어묵을 파는데 되게 맛있어. 먹다가 그 꼬챙이로 입천장을 찔러가지고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빼야 되잖아. 딱 찔린 순간 하면서 나는 그 순간에 오뎅을 놓칠까봐 해가지고 그 혓바닥 다디고 뜨거운데 왜 혓바닥은 들이댔니? 그래서 오뎅 떨어질까봐 그랬더만은 집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 그 머리로 대학은 어떻게 갔냐고. 내가 이 얘기하면은 정말 국민대의 수치이기는 한데 내가 국민대 교육학과 나름대로 수석 입학이야. 국민대가 얼마나 말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후배들아 미안하다. 이게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자꾸 보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 1번 선지까지 가고요. 1번 문단 아래쪽에 가니까 비직교 다중 접속 전달 기술이라고 나오고 이 문단에 가니까 두 번째 줄 다중 접속 전달 기술 하면서 이제 이게 정보가 빠져나오는 거죠.
이문단의 다중 접속 기술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나눴니? 직교와 비직교로 나눴죠. 반응을 하라고. 민성아, 나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요놈 정보랑 수험생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요놈 정보랑 출제자가 어떻게 낼 것 같아, 요거. 오답 만들 거면, 민성아. 그렇지, 요거 믹스 시켜버리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이게, 야, 우리가 무슨 LG 핸드폰 회사도 아니고, 이거 완벽하게 어떻게 다 이해하니? 비문학은요,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모르는 게 정상이야. 저기 아빠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녀석이 성적이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게 찍어서 맞추는 건지, 성적이 정말 냉정하게, 성적이 올라서 점수대가 향상되는 건, 실력이 올라서 점수대가 향상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야, 국어학은 원래 그래. 야, 문학을 읽어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비문학을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이 어딨어. 그잖아. 여러분 여기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도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풀어요. 강사들도 그래.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는 반응도를 보이는 거야. 출제자는 이거 섞을 거니까 내가 이해를 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얘를 설명하는 핵심 키가 있을 거고 얘를 설명하는 핵심 키가 있을 거니까 그거나 좀 일단 나눠야지.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 한 가지 더. 이거 기술 지문이잖아. 잘 봐. 되게 단순한 논리야. 이건 100%야. 직교라는 방식이 있고 비직교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2번 문단 세 번째 줄에서 1번 문단과 2번 문단으로 넘어올 때 1번 문단에서 5G를 던졌고 최근이 5G잖아.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이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어디에서 반응이 보여야 되냐면은 5G 이전이라는 단어에서 반응이 보여야지. 그러면은 얘가 5G 이전이고 얘가 5G일 건데 요렇게 정보를 나눈다. 라는 점과 함께 한 가지 더. 기술 지문에서 특정한 기술에 대한 게 몇 가지가 나왔어? 2가지가 나왔죠. 예를 들자면 되게 단순한 거야. 직교 방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직교 방식이 완벽해. 와, 이거는 뭐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고 문제점도 없어. 그럼 인류가 비직교 방식을 개발했을까? 안 했겠지. 이게 완벽하면 이걸 왜 만들어? 그래서 기술 지문은 2가지가 나오면 100% 어떻게 나오겠니? 한쪽에 뭐가 있을 거고 한계가 있을 거고 한쪽에 그 한계에 대한 뭐가 있을 거야? 보완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는 거지. 설명은 하겠지. 그러다가 뒤로 내려가면서 뭘 찾아야 돼? 한계를 찾아야죠. 그래서 이 문단의 아래쪽에 가면 얘는 무엇을 다 일본어인데 무엇을 분할하는 애야 얘는? 주파수를 분할하는 거지. 근데 이게 주파수, 이게 핸드폰이 많아지니까 주파수로 분할할 때마다 그 간극이 너무 짧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섭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야, 주파수 분할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3문단에서 얘가 가진 주파수 분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주파수는 안 되겠다. 여기에 그럼 키가 뭘까? 얘가 주파수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그럼 얘는 주파수 분할이 아닌 다른 게 나오겠지. 그게 키야. 그걸 찾아내야지. 그럼 민성아, 얘는 뭐야? 얘는 뭐를 뿜빠이해? 가지고 일본어가 나오지? 반자이.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그 기지국이 가지고 있는 가용 전력을 분할하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니?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하라는 거. 어떤 기지국이 있어. 그 기지국의 가용 전력이 n값이라고 하면 이 n을 여러 핸드폰에다가 이 가용 전력을 뭐 하는 거야? 나눠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 되잖아. 몇 번 선지를 볼 거냐면은 3번에 3번 선지를 봐봐.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겠니? 가용 전력의 크기가 변하니 이 말이잖아. 그 주어진 문장대로만 보면 돼. 가용 전력의 크기 이야기는 안 나와. 가용 전력을 뭐 한다 그랬어? 분할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3번에 3번 선지. 대수가 많아져도 그 가용 전력은 그대로 있는 거야. 얘를 분할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의 올바른 정답 3번이라고 찾으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3번의 1번 선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요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읽으면 아, 주파수 분할이 문제라서 가용 전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은 정보 믹스. 3번의 1번의 직교 방식이라고 던져놨고 단말기들에 전송되는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분할하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국어 영역이지. 반응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게 참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속도가 안 붙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읽고. 공부는 그렇게 하면 돼. 평소에 여러분들이 과제물 좀 해라 이 새끼들아. 아 갑자기 또 울컥하네 씨부랄 진짜. 얼마 전에 복사기 여기다 렌탈해 주시는 분한테 기프티콘이 왔어. 그놈의 썩을 놈의 베스킨라빈스 쿠폰은 씨발 베스킨라빈스 그 뭐라 그래 졸라 큰 거 하프갤런 쿠폰이 온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복사기 사용량이 자신의 거래처 중에 탑이래. 아 좀 숙제 좀 해라. 평소에 과제물 하실 때는 천천히 읽고 이해를 하시되 이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막히지 말고 자꾸 반응을 보이려고 해야 돼. 그래서 3문단 가면은 이제 막 뭐 설명 나오는데 이제 3문단, 4문단으로 넘어가면은 이 칠판은 좀 지울게요. 배고파, 씨. 요게 나와. 저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옮기고 싶지만, 자, 봅시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4번 문제를, 이거 잠깐만. 요거 빈칸 채워볼까? 재은아,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거기까지 못 읽었어? 읽었어? 그렇지. 복호하는 신호세기가 약한 거라는 거야. 물론 4번 문제는 단순하게 풀리진 않아. 생각은 좀 해야 돼. 자, 몇 번 선지를 가지고 해볼까? 1번 선지를 가지고 해볼게요. 1번 선지 출제자가 선택지에 전제를 걸었죠. 채널 이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항상 생각하는 거야. 출제자가 나한테 뭘 확인하라는 건지. 채널 이득이라는 선택지의 조건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출제자가 나한테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야? U2와 U3 간의 복호화죠. 채널 이득이 복호화로 넘어가는 지문의 정보를 한번 정리해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상관관계는 항상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채널 이득은 여기 있고 뭔지는 모르죠. 채널 이득의 관계성 비례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원하는 건 뭐라고? 복호화야. 근데 복호화는 재은아 뭐야? 신호세기가 약한 거야. 그러면은 결국엔 저 1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채널 이득과 어떤 단어? 신호세기의 이 관계를 좀 따져보라는 거잖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봐봐. 선택지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U2보다 U3의 경우에 채널 이득이 더 작대. 그럼 채널 이득은 U2가 있고 U3가 있는데 U3가 채널 이득이 더 작대. 근데 저 정보를 가지고 복호화로 넘어야 되니까 우리는 일단 신호세기로 와야 돼. 그러면 U3를 기준으로 채널 이득이 더 나 잘못 읽은 거 아니지? 잘못 읽으면 다 좆대버리는데. U3가 채널 이득이 더 작죠? 그러면 전력 분할은 더 반비례니까 크겠죠? 신호세기도 더 크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 말을 다시 쓰면은 신호세기는 U2랑 U3 중에 부등호 표시가 어느 쪽으로 바뀌어야 돼? 이쪽으로 바뀌겠지. 반비례니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출제자가 나한테 요구한 걸 확인하는 거야. 복호화는 뭐란데? 신호세기가 약한 거란데. 그럼 U2, U3, 그러니까 S2, S3가 되겠지. 대응된다고 나오니까. 봐봐. U3가 이제 S3로 대응되고 U2가 S2로 대응되겠지. 그럼 보기에 나오니까 각각 대응된다고. 얘를 잘 생각해봐. 민성아, 복호화를 할까 안 할까? 하지. 왜? 자기보다 뭐 하니까? 약하니까. 얘는 복호화를 해, 안 해? 얘는 복호화를 해. 그런데 U2, S2는 U3, S3를 얘는 복호화를 민성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왜? 지보다 세니까. 그럼 1번 선지 S2는 복호화 되겠군. 맞죠? 한 번만 더 해볼게. 2번 선지
아우 손목 아파. 거기까지 못 풀었어? 나탕아 이거 맞았어? 풀었어? 나 혼자 할게. 민성아 이거 맞았어? 답은 4번이고 맞았어? 틀려야 재밌는데. 아이 재미없는 새끼. 그럼 4번 선지 가지고 해볼게. 정답 똑같이 가는 거야.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선지가 비슷하면은 풀이 과정이 비슷한 거야. 4번 선지 봐봐. U2보다 U3의 경우에 아우 손목 아파. 이거 4번 선지 가지고 하지 말고 2번 선지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좀 더 잘 되겠다. 자, 2번 선지 가지고 할게요. 이번에는 2번 선지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조건으로 던졌어? 지향성을 던졌지. 2번 선지 가지고 할게요. 그 다음에 복호화해야 할 개수야. 그럼 결국에 이 선지 자체도 지향성과 복호화를 따지라는 건데 복호화는 결국엔 또 신호세기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지향성 정보를 잠깐만 보시면은 2번 선지에 U2보다 U3의 지향성이 더 크다. 그럼 지향성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지향성이 헷갈리니까 지우고 지향성이 U3가 더 크면 채널 이득은 떨어질 거고가 아니라 채널 이득도 더 클 거고. 그죠? 전력 분할은 낮아질 거고 신호세기도 낮아지겠지. 비례 반비례 헷갈리면은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화살표 그리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결국엔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신호세기로 바꿔야 복호화의 정보로 넘어가겠지. 복호화는 신호세기 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민성아 신호세기는 U2랑 U3 중에서 신호세기는 누가 더 큰 거야? 그치?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반비례로 뒤집혀야 되니까. 신호세기는 부등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복호화 따져야 되니까 똑같잖아. 얘는 얘를 복호화 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왜? 세니까. 약한 거 복호화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U2가 자기보다 약한 누구를? U3는 뭐 하겠어? 복호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개수는 당연히 이제 마지막 개수는 누가 많아? 얘는 안 하고 얘는 했으니까 개수는 얘가 더 많겠지. 나머지 3, 4, 5번도 똑같아. 정리. 이런 유형의 선지를 보면서 빨리 반응을 하시는 거야. 선지가 비슷하게 간다. 그럼 결국은 출제자가 하나 물어봐. 그리고 센스가 있는 학생은 그 1번에 5번 선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1번에 5번 선지가 아니면 이거 되게 열심히 상관관계 설명했는데도 이 상관관계가 선택지에 사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통합상 어디에서? 4번 문제에서 다 때려 받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4번 문제에다가 이거를 정리하고 선택지 성향이 똑같으니까 차근히 접근해 보면은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 국어 영역은 똑똑해야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돼. 나머지 3, 4, 5번 선지도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번에 5번 선지만 볼 건데 다른 영역에서 손목이 너무 아파.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야. 항상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가 있다 그랬니? 개념어에 풀어쓰기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거는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돼. 철학 지문에서도 어느 지문에서도 다 마찬가지야. 연습만 하는 거니까 1번에 5번 선지만 가지고 해볼게요. 단말기 안테나가 향해 있는 방향은 자 민성아 이게 풀어쓰기라는 거야. 개념어에. 세 글자 적을게요. 민성아 뭐라고 적을까? 지향성은 그 아래 문장 그 다음 문장 기지국에서 전송한 신호의 세기가 얼마나 감소되느냐 신호의 세기가 얼만큼 감소되느냐 민성아 얘는 뭐라고 쓸까? 채널 이득. 그러니까는 문장을 지문으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게 비문학인데 그걸 왜 안 해? 채널 이득. 그러면 5번 선지를 아주 쉽게 바꿔볼까? 1번에 5번 선지. 지향성은 채널 이득이랑 비례건 반비례건 기브 앤 테이크다 이 말이지.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지향성과 채널 이득은 기브 앤 테이크가 나온단 말이야.
개념어 풀어쓰기가 어떤 느낌인지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뭐 답 맞춰서 풀면 되겠죠. 4번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됐지?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을 넘기셔서 20페이지 지금 이거 좀 까다로운데 큰 틀만 좀 잡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봅시다. 민성아, 20페이지 지문 쉬웠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20페이지 지문 제일 어렵던데, 육모에서 이런 성향의 지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철학도 아닌 것이 인문학을 건드리며 무슨 과학적 반복 가설 나오고, 더군다나 저 21번 문제는 약간 논리학 형태 문제라서 이거 완전 잡탕찌개 같은 지문인데 이런 거 나오면. 근데 나 마이크 켰니? 켰겠지? 몰라. 나오겠. 아이씨. 일단 글 가려보시면 현대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과학 방법론이 있는데, 이태연아, 이 방법론의 기원은, 스타팅 포인트는 누가 잡았대? 박스. 그리고 이 방법론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으나 3단계를 거친다? 민성아? 가설의 제한, 가설이라는 말은 빼고 쓸게. 그냥 제한, 예측, 시험. 잘 봐.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를 정리 못하는 거는 야, 솔직히 이 정도 정리 못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대학 안 가고 싶은 거야. 어렵고 안 어렵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먼저 앞세우면은 비문학은 못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죽는 그날까지 비문학을 완벽히 이해할 일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때 민성아, 이 중에서 뭐 하나 툭 돌출로 건드리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건드리잖아 이제. 그죠? 여기에서 뭐는 여기 요 1문단 아래지 얘를 딱 건드리지. 얘가 중심이라는 거고, 얘는 무엇이다? 직접 관찰하거나 뭐 하는 거다? 실험하는 거다. 그리고 네모도 쳐져 있네. 무엇을 의미한다? 시험 가능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대. 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요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 문단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문제더라? 이 개념을 좀 확정해야 된대. 그래서 이태연아 2명이 나온다. 햄펠이 누구야? 야, 이거 나 눈이 안 보여서 그래. 어이냐 아이냐? 야, 안 보여. 어이야? 사람 안타깝게 쳐다봐. 니네도 늙어. 가는 건 순서 없어. 햄펠이랑 재은아 누구 나와? 소버. 얘네가 다르겠지. 이제 뭐 지문 읽으면 좀 복잡해 사실. 그러니까 여기 정리하고 여기 정리하지. 서로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겠지 뭐. 그때 쭉 읽어보니까 어디까지는 반응을 하셔야 돼. 햄펠 읽어보니까 뭐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가설과 보조가설 나와. 근데 3문단 딱 가니까. 그런데 3문단 두 번째 줄에 민성 어떤 단어의 반응이 나와야 돼? 3문단 두 번째 줄에. 3문단 두 번째 줄에. 2문단, 3문단 맞죠, 이거? 2문단 햄펠, 설명하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뭐가 있더래? 한계가 있더래.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그 한계의 중심 키가 있지. 그게 뭐야? 확률은 못한대. 맨날 우리가 했었던 거 있지? 태연아, 한계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해결이 나와. 그래서 소보가 얘를 해결할 거야. 되게 단순하잖아. 얘가 확률은 못하는 게 한계니까 소보는 확률을 한다 못한다? 한다. 얘는 확률 가능. 이렇게 되는 거라고. 칠판에 적힌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요. 약간의 효과를 본다면 기초 지식이 좀 있다는 조건 하에
민성아, 확률은 머스트야, 메이비야? 메이비지. 이거 다른 말로 바꿔야 돼. 국어 영역의 어휘력이 이런 데서 힘을 발휘하지. 무슨 성이라 그래? 국어 영역에서 확률을? 이건 수험생이라면 알아야 돼. 비문학 읽다 보면 맨날 나와. 확률이라는 단어 나오면 땡땡성이라는 말이 맨날 따라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만큼 반응 없이 그냥 공부하는지가 나오잖아. 무슨 성? 가능성 말고. 좀 멋있진 않아? 맞추면 선물 줄게. 얘들이 아는 단어야. 안 들어봤을 리가 없어. 깜짝이야. 누가 말했어? 너 무슨 색깔 좋아해? 야, 선물의 내용이 뭔지 듣고 대답을 해야지. 애가 너무 성급해. 개연성. 그럼 하늘 한 번 더 해봐. 개연성의 양리버. 개연성의 양리버. 그치, 뭐 비슷한데. 아니, 너희들이 아는 단어야. 이 정도 어휘는 수험생이라면 맥락을 잡아야지. 필연성. 큰일 날 뻔했어. 1초만 늦었으면 너한테 질문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약간의 효과를 어디에서 볼 거냐면요. 20번에 2번 선지 보세요. 햄펠과 소보에 대해서 이제 정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죠. 얘네 두 개 나눴으니까 이거 정보 분류하는 시험 문제 나오겠지. 20번에 2번 선지. 햄펠의 정의는 확률적 가설과 보조 가설로 확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관찰 명제가 문장을 잘 봐.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확률적이다, 개연적이다잖아.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니까 필연적이 아니다라는 말이니까 그게 개연적이다, 확률적이다야. 그럼 잘 봐. 얘가 확률 가능한 거니까 소보가 뭐 한 거야? 개연성을 본 거지. 굿하고 본 거야. 햄펠은 개연성을 받겠니? 안 받겠지. 그럼 20번에 2번 선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다시 읽으면 확률적이다 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치는 거야, 그냥.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건데, 어디 갔노? 20번에 4번 선지, 간단하게 접근하면, 20번에 4번 선지, 간단하게 접근하면, 소보의 정의는 두 번째 확률적이다. 그렇지.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으라는 말은 내가 차마 강제를 못해. 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인간적으로 좀 성의껏 정성껏 간절하게 접근을 하면 고르지 말아야 되는 선택지라는 게 있어. 이만큼을 정리 못한다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20번에 2번 선지나 4번 선지는 고르지 말아야지. 2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22번의 문제를 잘 보자. 하늘아, 누구의 이야기를 접근해 보래? 22번에. 소보 접근하래. 그러니까 22번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22번에 몇 번 선지는 고르면 안 돼. 적절한 거 찾는 거야? 하늘아, 22번에 몇 번은 고르면 안 돼. 있는 줄 몰랐어요. 죽어버려! 이씨! 4번 선지는 고르면 안 되죠. 필연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지워, 괜찮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왜 그래, 나한테. 필연적은 아니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대학을 가려는 마음이 간절한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고민이지. 어렵더라도 고르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껴맞춰 풀면 되고요. 혹시 뭐 선지 잘 접근 못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시고 21번 문제 좀 풀어보자. 지금부터 아까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정말 우리가 대학을 갈 거라면 정말 국어를 좀 공부를 한다면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절함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 막 간절해야 돼. 간절하면 성적이 올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고사장 들어가면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들어봐. 5번 선지 보세요. 4번 선지, 5번 선지. 4번에 기억 니은으로 할게요.
가나가 있고요. 5번 선지, 아까 그래서 약간 지문 읽지 말고 먼저 찍어보라고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기억 니은이 있지. 4번의 기억을 봐. 더운 지역보다 추운 지역에서 훨씬 더 길었대. 추운 지역에서 뭐 했대? 길었대. 됐죠? 그 이 말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추운 거겠지. 온도가 떨어지니까 털의 길이가 어떻게 됐대? 길었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가 뒤지는 거야. 무슨 관계야? 이거 주원아 대답해 줘야 돼. 나가 죽으면 안 되니까. 무슨 관계야? 119 불러라. 여기 한 명 좀 이따 나간다. 아니야. 당황해서 그래. 옛날에는 선생님이 전회학원에 근무할 때는 일부러 이제 재수반을 가르칠 때 내가 무섭게 해도 애들이 무서워하진 않았는데 문법 같은 거라든가 뭘 가르칠 때 대답 못하면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빨리빨리 대답하래 막 그랬거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좀 바짝바짝 긴장해서 공부하라는 뜻이었는데 애들이 나중에 적응을 해서 야이씨 이러면은 뭐요.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해서 약간 머리가 막히지. 그렇지. 봐,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된 거야. 반비례잖아. 이게 이해가 안 돼?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빈센트 병원에 MRI를 찍으러 가셔야 돼. 그 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4번 선지의 나를 보세요. 뭐 한대? 반비례한대. 야, 통밥을 때려보자. 이런 문제 풀 때 기억과 니은이 똑같은 말로 선지 나오는 거 본 적 있니? 없잖아. 이거 두 개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말하고 있어. 야, 똑같은 내용을 괄호를 두 개 뚫겠니? 안 뚫지. 5번 선지 기억. 더운 지역보다 추운 지역에서 훨씬 더 길었다면 똑같죠? 똑같이 나왔어. 5번의 니은. 더운 지역보다 추운 지역. 야, 인간적으로 5번 선택한 사람. 야, 5번은 얘네 서술도 똑같아. 그치? 이거 솔직히 말할게. 이거 5번이라고 한 학생들 그냥 아몰랑 이러고 찍었을걸? 생각에 근거도 없고, 에블라블라블라 이러고. 잘했어. 4번, 5번은 답이 안 되죠.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2번 선지도 봐도요. 2번 선지. 더운 지역보다 추운 지역에서 훨씬 더 짧았다. 더운 지역보다 추운 지역이 훨씬,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거야.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찍을 때 찍더라도 몇 번 아니면 몇 번 찍을까? 1번 아니면 3번 찍어야지. 이제 민성아 답은 몇 번인데? 3번에서 틀린 사람. 대학의 반까지 온 거야.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아주대? 아주대 싫어? 아주대? 붙으면 갈 거야? 자, 이제 인계동까지 갔어. 거기에서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법원사거리까지 가느냐? 수원역으로 가서 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느냐? 자, 인계동에서 이제 몇 번 버스를 환승하나 찾는 거지.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우리 급훈이었습니다. 2호선을 타자. 지금은 지하철이 너무 많은데 우리 때는 지하철이 4개밖에 없었거든. 1, 2, 3, 4. 왜? 그때 서울의 주요 대학이 다 2호선에 있었거든. 그 뭐 아무튼 지금은 뭐 7호선, 8호선, 무슨 선, 뭐 조카라마이식 막 이러고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수원역에서 내가 기차가 아니지 그 뭐야 전철.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자 이쪽이 북쪽이야. 이쪽이 남쪽이고 자 수원역에서 우리 주원이가 전철을 탔어. 어느 방향 전철 타야 돼? 대학 가려고. 어느 방향 전철 타야 돼? 유리야 어느 쪽 타야 돼? 수원역에 전철 탈 거야? 북쪽 방향 타야 돼? 남쪽 방향 타야 돼? 북쪽 방향 타야 돼. 그래야지 저 1호선 끝까지 가면 회기역 나와가지고 뭐 시립대, 외대, 경희대 막 이러고 나와. 서울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 얘기 안 할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진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나중에 돌아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진짜 나중에 100% 돌아오고 내 장담하는데 좋은 대학을 간다 못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순간에 삶이 만들어 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18, 19에는 당장 공부라는 것 때문에 뭐 안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간의 삶이라는 무언가 규정할 수 없는 내 삶이 만들어진다니까. 이게 언제 돌아와? 100% 여러분들이 청장년이라는 보통 표현을 쓰죠.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100% 돌아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조약돌의 삶이 100% 돌아와. 좋은 대학 가라는 말이 아니라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공부 때문에 지금 게을리하시면 현실과 타협하시면 공부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어느 한순간이 무조건 와. 100%. 내가 이 예외를 본 적이 없어. 공부하시라고. 자기를 지키는 힘이야. 목표치가 이렇게 있어. 나는 여기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방법밖에 없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나를 잡아 올리든가. 얘를 낮추면 돼. 그치? 목표대가 어디야? 성대요! 성결대 가시면 돼요. 얘를 내리면 돼.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며. 그럼 네가 올라가야지. 냉정하게 말해볼까? 여러분들 목표치 대학만 낮추잖아요? 행복합니다. 이제 특정 대학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 목표 대학이 협성대야! 갈만할 것 같지? 그치? 어디 있는 대학인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그잖아. 여러분들 목표치를 낮추면 되는데, 목표치를 낮추고 싶진 않대. 근데 내가 올라가려는 노력도 안 한대.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우울해. 낮추고 싶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야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겁먹은 거지. 자, 21번 답만 좀 맞추면 그 밑줄친 기억을 잘 보세요. E2가 참일 확률이 E1보다 크대요. 확률이. 민성아, 누가 더 크대? 그러면은 요 E2가 뭔지는 확인을 해야지. 민성아, E2가 뭐야? 어? 뭐라고? 뭔 개소리야. E2 이 새끼야. H2 말고. E2. 온도 상관없다. 얘가 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그 문제를 잘 읽어봐. 무엇의 사례를 이야기하라 그랬어? 기억의 사례를 말하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마지막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기억의 사례가 되지. 기억에서 E2의 확률이 높다며. 문제 자체가 기억의 사례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나에는 온도 상관없이라는 말이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딱 기억이랑 맞아떨어지고 기억의 사례가 되지. 그죠? 똑같이 하면 이제 1번, 3번 둘 중에서 이제 가는 너희들이 좀 고민해봐. 그거까지는 너희들이 해보세요. 그럼 답 1번은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넘기셔서 추상미술은 이제 쉽죠? 요즘은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좀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아래서부터 위로 이제 이거부터 풀라는 이유가 좀 똑같은 느낌입니다. 좀 만만한 질문 먼저 푸는 거잖아.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 등급대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만만한 질문, 이게 사실 뭐 딱 보자마자 만만하다 아니다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좆될 수도 있는데 순간적 판단이지 뭐 운이기도 하고. 만만한 지문을 풀면서 어때야 돼? 시간을 확 줄여나가면서 속도를 붙여야 되고, 등급대가 어려우신 분들은 만만한 지문에 차라리 시간을 더 쓰세요. 그래가지고 과학 지문 같은 거 버려. 어려운 거 어차피 못 푸는데. 1문단을 잠깐 보면 어디까지는 정리하셔야 되냐면, 주원아 1문단에 무슨 미술 이야기해? 추상미술 이야기하죠. 추상미술은 조형,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형 요소에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 줄에 자율적이고요. 왠지 무질서한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디에서도 세 번째 줄에서 나오면 되죠.
하지만 추상미술 역시 그다음 이 정도 반응은 해야지. 재은아, A인 B. 언제나 해맑게 웃는 재은이. 설명 대상은 누구야? 얘가 설명 설명 정보는 뭐야? 그럼 그거 맞춰가지고 설명 대상 키워드가 뭐야? 세네 다섯 번째 줄 넘어오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넘어오면서 설명 대상 개념어가 보여야지. 너 읽지도 못하니 이제? 미세시스는 뭐니? 다시 읽어봐. 맞아요, 미세시스. 뭐야 이거? 미세시스. 일로 와봐. 다시 뭐라고? 권성고 3학년 얘 몇 반이야? 너 몇 반이야? 얘 몇 반이야? 3학년. 3학년 2반. 저기 어디 신동 근처 어디 사는 박재은아 다시 읽어. 시작. 빨리 읽어. 읽으라고. 씨. 잘못 읽었다. 잘못 읽었어. 야 무슨 선일초등학교 6학년 3반 15번이 누군지 알아? 가온이야. 가나다라 배우고 와. 뭐뭐인 미메시스죠. 근데 그 문장을 잘 보면 통법상 어떤 단어에서 2차적인 반응이 나와야 될까? 네 번째 줄에. 민성아. 전통.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도를 취합하면은 머릿속에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죠. 전통이 있고요. 뭐가 있는데요. 추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르겠지. 그런데 겹침의 설명 정보 뭐라고 적으라고 여기에 선생님이? 미메시스. 그러면 재은아, 너 미메시스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없어. 국어 영역이라는 건 그런 거야. 미리 알고 있는 배경식으로 풀릴 만한 게 얼마나 있겠니?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미메시스의 설명 정보만 따져보면 되겠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A인 B 이 뜻을 따라가면은 원상을 비추어 가상을, 원상이 뭔데 몰라! 원상을 통해서 가상을 만든대. 그게 미메시스래. 요만큼을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더 정보를 정리할 때 하나만 조심하면 딱 튀어나오는 게 하나 보이죠.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 뭐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잉? 하고 삐져나오는 거 있으면 저거 출제한다 안 한다? 출제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추상미술 졸라 이야기하고 미메시스 졸라 까다 갑자기 생뚱맞은 거 하나 툭 튀어나오지. 일문단만 보는 거야. 주원아 뭐가 튀어나오니? 내 맞박에 혈관이 튀어나와. 뭐가 튀어나와? 아, 이 정도는 민성아. 구상 밑들이 톡 튀어나오잖아. 그럼 그거 출제할 끼라 안 할 끼라? 그거 출제할 거야. 그래서 구상미술 어쩌고 저쩌고 정보는 31번에 3번 선지 너희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튀어나오면 출제 의도야. 그건 칠판에 안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추상미술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은 이문단 읽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은 몬드리안 딱 읽는 순간 무슨 생각하라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 의심해라? 칸딘스키 의심해라. 그리고 아까 잠깐 봤듯이 얘는 일단은 미메시스라는 공통 분모로부터 파생한 거니까 둘 다 미메시스는 들어오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모방을 하고 얘는 모방을 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뭐 막 이거 나가겠지 이제. 그래 단어 정리만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33번 문제를 잠깐 먼저 볼 건데 이 정도는 해야 돼. 33번 문단이 보기 33번에 보기를 보시면 이게 보기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재훈아 뭐랑 뭐? 야 눈에 보이는 걸 대답하지 말고 침착해. 내가 너 잡아먹어! 차 태어나!
찍지 말고 읽어! 차태현아, 33번 보기에서는 딱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 이게 단어가 안 보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나 갈래. 아. 나 그냥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타고 그냥 안전벨트 없이 떨어질래. 이래가지고 사람이 자살을. 아유, 어우, 싫어, 이씨. 그래, 해봐. 야, 이게 안 보이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야, 잘 봐봐. 지문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이거 이렇게 나뉘는 건 알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보기가 나왔지. 근데 이거 딱 봐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무슨 생각까지는 해야 돼? 아, 귀납이고 연역이고 간에 하나는 어디로 가서 붙여야 되고. 민성아, 하나는 어디에 가서 붙여야 되고. 하나는 몬드리, 이거 위에가 몬드리 하는 건 안 적어도 알죠. 하나는 어디 가서 붙겠다, 당연히. 칸딘스키, 이 정도, 아니,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실력이 점점 좀 늘어. 그러니까 요 출발선, 막힌 물이 열리는 어떤 그 출발선까지만 자꾸 노력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좀 사고력이 발전해. 그러니까 요만큼은 해야 돼. 이것조차도 발견할 수 없으면 그거는 진짜 사실은 생각이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좀 고르지 말아야 되는 선지라는 게 있는데 간절함의 문제야. 보기에 요 마지막 두 줄만 읽어봐. 연역 쪽이죠. 연역 쪽의 마지막 두 줄을 읽으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 하고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연역적 표상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민성아, 이때 없대? 그러니까는 2번 선지, 칸딘스키 나왔고, 연역적으로 나왔고, 2번 선지 두 번째 줄에 의미 전달이 가능해. 이러면 안 되지. 야, 이거는 사실 실력이 아니잖아. 집중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 좀 해봐. 야, 진짜.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다음에 좀 이제 간혹 가다 나오는 거 선지 몇 개만 확인해 볼 건데요. 1문단의 5번째 줄 보세요. 1문단의 5번째 줄. 예술가가 의존했던 유무형의 모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번의 2번 선지는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대상만, 이거 틀렸죠. 유무형이라 그랬으니까 꼭 대상이 없어도 되겠지. 요게 이제 뭐 거창하게 수업을 하면은 포함 관계. 됐죠? 그 다음에 3문단에 칸딘스키 읽으면 최소한, 이거 해보자. 이거 아빠네들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던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칸딘스키 읽을 때, 야, 무슨 말인지 몰라. 아리까리해. 하지만 최소한 선생님이 적은 거는 대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읽어야지. 왼쪽 제일 아래 3문단이거든요. 칸딘스키 한 4, 5번째 줄 내려오면은 칸딘스키가 정신을 나누거든? 재윤아 어떻게 나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순수한 정신. 안 틀었어? 정신. 그러니까 그 정신을 둘로 나눈다고. 무슨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나누지? 성격 파탄인가? 다중인격자인가? 어머 나뉘었네. 이 정신엔 두 가지가 있대잖아. 민성이가 겁나 즐기잖아. 지난 1년 동안 당했던 걸 지금 오늘 재은이가 당하니까. 야, 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나중에 졸업생들한테 물어봐. 내가 약간 한눈만 패자주의거든, 질문할 때. 근데 나한테 1년 내내 질문 받으면 성적 잘 나와. 예외도 있긴 한데. 성적 잘 받고 싶지. 앞으로 1년만 고생하면 돼. 1년 고생하면 안 된다? 그렇지. 1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봐. 자신있게 해. 괜찮아. 아니, 천천히 해. 괜찮아. 아니, 그게,
사실은 선생님이 여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잘 안 하는 이유가 하늘이 빼고 쟨 내 스타일 아니야. 그 성격상 성향상의 문제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람이 좀 당황하면은 뭐 그 뭐라 그래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MBTI로 이야기하면 I, 극 I 아는 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아 맞아. 나도 그러거든. 내가 되게 I거든. 내 진짜 또 얘기하는데 왜 니네들은 내 MBTI를 안 믿어? 네, 전혀 아닌 것 같아? 야, 나는 이걸 잘 몰라. 이게 뭔데? 이게 나래! 요 아빠 학생들 강의하니까 선생님은 이걸 했다. 왜 공감해? 아니, 당황하면 그래. 근데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정말 좀 이제 MBTI를 예를 들자면 내가 좀 I 성향이 강하다면 이거 반대로 말하면 고사장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고사장 들어갔을 때 내가 내 실력을 발휘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약간 평소에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부딪혀 봐야 돼. 하늘아. 그것도 되는데 그거 말고 그건 조금 이따 여기다 적을게. A인 B 반응을 해봐. 뭐뭐 하는 뭐. 관념상. 이제 대답하면 되겠지. 여기는. 순수관념상. 그때 아까 이제 하늘이가 이야기한 거. 얘랑 차이가 있지. 하늘아, 얘는 경험. 얘는 선험. 그죠? 그래서 30번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맞춰야지. 됐지? 자,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을 좀 공부하시는 게 힘들면 요령,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이제 내가 비문학이 좀 힘들다. 뭐 자꾸 읽어도 뭐 사실 그렇잖아. 정답들도 안 나오고. 하기 싫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교재 가지고 비문학을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출은 무조건 하셔야 돼. 두 번째 뭐, 읽은 지문을 다시 읽으세요. 간설계 지문을 다시 읽던.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 맨날 새로운 지문 읽어서 맨날 삽질하느니 읽은 지문 다시 읽고 풀문제 다시 푸는 게 훨씬 더 사고력을 더 증진시켜. 좀 잘 준비하셔서 우리 육모 잘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문학 할 거야. 오늘 문학 2작품밖에 안 해요.